반갑습니다. 2021 학년도 고3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확률과 통계에 오셨습니다. 저는 최은진입니다. 오늘이 이제 여러분이 수능 보기 전에 마주하는 마지막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과연 올까 많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네, 여러분 잡아놓은 날은 항상 금방 온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로 다들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을 한 것들을 확인하는 날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10월 학력평가는요.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도 아니고요. 교육청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험을 크게 잘 봤거나 크게 못 봤거나 하셨어도 수능 결과와 완전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결과에 절대 연연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잘 본 친구들은 잘 본 친구들 나름대로 남은 기간을 허비할 수 있고요. 잘 못 본 친구들은 못 본 친구들 나름대로 자신감이 다운돼서 그동안 잘 해왔던 것들마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계획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모의고사에 대한 오답 정리, 분석과 문항별 분석, 그리고 내가 약한 개념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충학습을 하는 기회로 삼는 것으로 오늘 시험을 여러분에게 유의미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요. 전체적인 확률과 통계의 난이도와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느끼는 전체적인 느낌은요. 그동안 나왔던 킬러 유형이라고 보여졌던 그런 중복조합의 분배 유형이나 함수의 개수 부분이 물론 함수의 개수 나왔고 중복조합 분배 유형 출제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약간씩은 다운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복조합 분배 유형은 매우 쉬운 기본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킬러 유형이 오히려 30번에 그 통계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수능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꼭 킬러가 아니더라도 통계 파트에서 약간 특이한 혹은 생소한 유형들을 자꾸만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좀 더 치밀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시험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단원별로 고루고루 전범위에 걸쳐서 출제가 되었잖아요. 단원별로 고루 출제가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비어있는 개념, 그러니까 구멍난 개념을 여러분이 메꾸기가 좋죠. 개념을 메꾸기가 좋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골고루 출제된 이 문제들을 보고 내가 어떤 문제에 걸렸다면 내가 이 문제 잘 모르네. 그럼 이 개념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킬러 유형이 통계로 30번이 나왔잖아요. 30번이 통계로 출제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아마도 개념에 충실한 공부를 했다면 표본평균의 분포에 관한 그런 뒷부분을 좀 충실한 개념에 입각해서 공부를 했다면 어렵지 않게 혹은 이제 당황하지 않고 푸셨을 텐데 통계 파트를 좀 약하게 나왔던 뻔한 유형들만 기계적으로 학습을 했다면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통계 파트 그렇게 추정 부분은 어렵지 않고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혹시 잘 못했다면 요 통계 파트에 해당되는 뒷부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교과서 유형의 문제들을 좀 더 치밀하게 공부하신 분들이면 좀 더 잘 공부를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들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볼 수 있지만 그동안 기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뻔하지 않은 유형, 흔치 않았던 유형 있죠. 흔치 않은 출제 유형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점검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해당 문제들을 다시 한번 들춰보는 연습도 좋은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느낌으로 좀 더 문제와 개념을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전히 중복조합이나 분배 유형이나 함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는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존의 킬러 유형이라고 했던 중복조합의 분배 유형이나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요. 언제 나와도 항상 더 어렵게도 출제할 수 있는 누가 낸다 그러면 또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더 어렵게도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요. 좀 더 심화학습을 10월은 어렵게 안 나왔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평에서는 사실은 수능에서는 이 부분을 또 더 어렵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빈출 주제이기 때문에 심화학습을 좀 여전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우의 수 세기 문제들의 같은 경우는요. 뒷부분에서는 제가 언급은 하겠지만 다양한 풀이를 염두에 두고 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확인하면서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풀이를 나는 했는데 이 풀이도 괜찮네 라는 것들 생각하면서 다양한 풀이를 좀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유의미한 모의고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볍게 총평과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10월 마지막 모의고사를 저와 함께 문항 바이 문항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23번은요. 이항분포를 따를 때, 자,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이 번호대에 이항분포 문제 혹은 이항정리해서 이항계수 구하는 문제, 이렇게 문제가 항상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항분포의 평균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푸시면 되겠죠. MP 하면 되죠. 그리고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MPQ 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 P는 요 확률, N은 요 개수를 의미하죠. 따라서 60 곱하기 12분의 5가 결과적으로는 25라는 뜻이고요. 그게 바로 평균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분산은 굳이 구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다음 24번 문항입니다. 24번은 배반 사건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한 문제죠. 이 문제도 배반 혹은 독립을 줄 수도 있고 배반을 줄 수도 있고 조건을 바꿔가면서 덧셈 정리나 곱셈 정리에 활용해서 집합의 연산을 해나가는 그런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배반이라고 한다면 그래프의 벤 다이어그램의 상황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이 상황임을 기억하시되 겹치는 부분의 확률은 0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A 합집합 B라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요. 각각의 확률을 더하고 겹치는 부분을 빼고 이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이거든요. 그런데요. 3분의 1 들어와 있고요. 문제는요. P, B를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 지금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1에서 요 A를 빼주면 되잖아요. PA를.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요. 3분의 2의 역수를 곱하게 돼서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A와 PB가 완성이 되고요. 그렇다면 4분의 1을 더하고 겹치는 부분의 확률은 0이라고 했으니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3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분의 4 더하기 3 해서 12분의 7이야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 문항 두 문항 풀어봤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이항 계수 구하는 문제가 이쯤에 나올 만한데 이번 시험엔 안 나왔다라는 거 좀 눈에 띄실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번갈아서 나오는 빈출 주제 중에 쉽게 출제되던 주제들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세트와는 좀 다르게 중복조합의 분배 유형이 다소 수월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같은 종류의 공책을 나눠준다는 얘기에서 벌써 중복조합의 분배 유형이라는 느낌이 딱 오셔야 되고요. 공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받는 공책의 개수는 0 이상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0 이상일 때 중복조합의 공식을 바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약이 하나 걸려 있어요. A, B, C, D 4명이 받는 공책의 개수를 A, B, C, D, 스몰 A, B, C, D라고 하되 그 개수가 10개야 라는 걸로는 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A, B가 받는 공책은 2권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 이상이고요. C, D는 제약이 안 걸려 있으니 0 이상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B의 이식을 다 넣어주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요. A', B''으로 처리하시고요.
둘을 넣으니 6개만 남겠죠. 그리고 나서 A 프라임, B 프라임 0 이상이 됐고 CD 모조리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전부 0 이상이니까 중복조합의 분배 유형, 중복조합의 공식에 바로 입혀서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4H6 하실 수 있죠. 그래서 9 컨비네이션 3 해서 987 하시고요. 321 하셔서 3 곱하기 4 곱하기 7이 돼서 그죠? 84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경우의 수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4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전형적인 중복조합 분배 유형이고요. 거의 예제 수준으로 봤을 법한 그런 식의 문제라서요. 어렵지 않게 해결은 하셨을 텐데요. 다음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수능이겠죠. 중복조합 분배 유형이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은 이번에 쉽게 나왔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해왔던 것처럼 조금 더 파고들고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주제는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분이 생각을 한 번쯤 하게 하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되는 첫 번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요. 요런 조건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던 조건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혹은 주사위 1개를 2번 던져서 뭐 이런 식의 세팅으로 뭔가 뒤에 조건을 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확률 구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매번 나오고 있는 유형인 건 맞지만 의외로 요 조건이 아주 자주 등장하던 건 아니라서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하는 문제입니다. A, B의 최대 공약수가 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어 한 2개의 수만 잡아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최대 공약수가 홀수가 된다면 일단 예를 들자면 홀수의 조합이면 뭐 3하고 5 이런 식으로 홀수의 조합이면 이제 최대 공약수가 홀수죠. 홀수는 1, 3, 5를 얘기하니까 주사위를 2번 던져 나오는 어차피 1, 2, 3, 4, 5, 6 중에 들어갈 거고 약수. 최대 공약수, 약수라는 개념은 어쨌든 그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3으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홀수가 나오려면 둘 다 홀수 조합이 되던지 A, B가 아니면은 하나가 홀수가 하나가 짝수가 되면 이때는 최대 공약수가 3이 될 수는 있죠. 최대 공약수의 의미는 둘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약수, 공통된 약수 중에 제일 큰 거니까 이때는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홀 조합이나 홀짝 조합이면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있지만은 반면에 최대 공약수가 짝수가 나오려면요. 홀수 아니면 짝수니까 이거 완전히 흑백이에요. 홀수 아니면 짝수예요. 그쵸? 완전 이거 아니면 이거죠.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닌 건 없으니. 최대 공약수가 짝수가 나오려면 반면에 둘 중에 하나가 홀수가 껴있으면 최대 공약수가 짝수 나올 수가 없죠. 무조건 여기가 다 짝수 조합이어야 돼요. 짝짝 조합이어야 된다고. 이 순간 뭐가 느껴져요? 아, 얘가 훨씬 구하기가 쉽겠다. 최대 공약수가 홀수인 걸 구하는 것보다 최대 공약수가 짝수인 걸 구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구나. 이 판단이 들어야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스킬 아닌 스킬을 말씀드리면요. 보기를 보시면 5번이 4분의 3, 4번이 3분의 2, 3번이 12분의 7, 2번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벌써 보기 중에 2, 3, 4, 5번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치란 말이죠. 그러면 여사건이 될 확률이 높다고 처음부터 좀 약간 판단을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실제로 파고들어 봤더니 최대 공약수가 홀수인 걸 따져보려면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대 공약수가 짝수가 나오려면 무조건 둘 다 짝짝의 조합이 아닌 이상은 최대 공약수를 짝수를 끌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좁힐 거냐면 1에서 최대 공약수를 사실 GCD라고 쓰거든요. 뭐 여러분은 이제 사실 안 배우니까 그 체계적으로 요걸 배우진 않았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쓸게요. Greatest Common 이제 공통으로 나누는 가장 큰 수라는 뜻이죠. A, B의 최대 공약수가 짝수인 경우를 빼겠다는 거예요. 여사건으로 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여사건이 훨씬 수월합니다. 실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확 좁혀져요. 1, 2, 3, 4, 5, 6 1, 2, 3, 4, 5, 6 그러면 짝수 조합만 따져보시면 돼요. 그럼 2하고 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짝수 조합만 딱 따져보시면 2 있죠. 그 다음에 2, 4,
26 전부 최대공약수 짝수인 거 느껴지시죠? 그냥 딱 보더라도 이거랑 1이랑 뭐 이렇게 가면은 이런 건 다 홀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짝짝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4랑 조합은요. 4, 2, 4, 4, 4, 6. 누가 봐도 다 짝수죠. 그 다음에 6으로 가면요. 6, 2, 6, 4, 6, 6 이렇게밖에 없죠. 그러니까 몇 개인가요? 3 곱하기 3. 그렇죠. 9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전체의 경우의 수는요. 6 곱하기 6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1인 거죠. 결국은. 따라서 구하고 싶은 확률은 6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4분의 3이야. 이렇게 가볍게 5번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6건의 개념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눈치채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을 수도 있어요. 몇 개 이제 경우들을 따져보면서 실제로 최대 공약수가 홀수인 걸 따져보다 보니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하고 오시면 사실은 근데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있죠. 그래서 6건임을 처음에 감을 잡으면 훨씬 좋았을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7번 한번 볼게요. 정규분포 x, y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요것도 조금 특이하게 준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요.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가지고 그 점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가 같나요? 맞습니다. 뒤에 있는 분산이 같아요. 표준 편차가 같아요. 그렇다면 평균은 다르지만 x랑 y의 표준 편차가 같다는 건 결국 왔다 갔다 밀어주는 정도만 차이가 있지 그래프의 개형, 생긴 모양새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균이 8인 확률 변수 x는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르겠고요. 그런데 평균이 12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12가 되면서 여기도 곡선의 개형은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분산이 같으니까,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따라서 8과 12를 평균으로 가지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그 a 값을 구하는 게 우리에겐 급선무겠네요. 그런데 느낌으로도 정규분포의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딱 봐도 이 함수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8에서 이 a라는 지점까지 떨어진 거리는요. 어차피 이게 분산이 같으니까 12에서 이 a까지 떨어진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그 굴곡을 가지는 함수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8하고 12의 완전히 가운데에 a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거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a라는 점은요. 8하고 12의 중점이 되는 거예요.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10이 되죠. a를 구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y는요. 정규분포를 따르고 12의 2의 제곱이고요. 그 상태에서 8부터 y는 10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12를 빼고 2로 나누시고요. 또 하나는 표준화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쪽은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는 거라 이 뒷부분은 거의 표준 정규분포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한다면 0부터 2까지 해서 0부터 1까지를 빼게 되고요. 결국은 4772에서 3413을 빼게 되겠죠. 0.4772에서 뺀다고 생각하고 5, 1359, 0.1359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A 값을 찾아서 출발하는 그 부분이 약간 여러분에게 생소하거나 낯설 수 있는데요. 정규분포 부분은요. 그래프를 해석하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미지수를 잘 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볍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괜찮은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8번으로 가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 문제 27번 같은 경우는 어쩌어쩌서 그냥 이게 대칭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해결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시간과 노력이 좀 드는 부분들이거든요. 28, 29, 30. 그리고 이 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저는 28번이 좀 더 어렵고 29번이 오히려 좀 더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29번이거든요. 이건 좀 약간 수작업으로도 해결은 되기 때문에. 30번은 주관식이라 약간 이게 답이 맞나 싶기는 했었을 텐데요. 그래도 30번은 이제 개념 자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예 버리는 문제라서. 근데 29번이나 28번은 누구나 손은 댈 텐데, 수작업을 하면서도 이게 또 함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좀 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29번이 주관식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보다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둘 다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29번보단 28번이 좀 더 어렵고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28번 같은 경우는요, 전형적인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요. 근데 이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진짜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굉장히 심플해요, 이 문제가. 1부터 8까지 자연수에서 1부터 8까지 자연수로 가는 함수 중에 선택을 하는 건데, f가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요. 그러면 4 이하의 모든 자연수니까 n에다 1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n에다 1, 2, 3, 4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결국 이 조건식에서 시사하는 바는요, F1이 F2보다 작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은 F3이 F4보다 작다는 뜻이고요. 맞죠? 그리고 이거는 F5가 F6보다 작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F7이 F8보다 작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또는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씩은 무조건 다 성립하는 거다. 모조리 만족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가장 큰 틀로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요거일 때 요게 될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캐치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함수의 개수 중에서도 우리는 조건부 확률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앞에 조건은 만족할 때라고 했으니까 앞에를 A라고 하고 뒤에를 B 조건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요, A라는 전제하에 B가 되는 확률이고요. 따라서 요거를 PA분의 PA 교비 해도 되죠, 사실은. 그런데 요거를 경우의 수로 해도 되죠. NA분의 NA 교비 하셔도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확률이 아닌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요. A라는 것은 요 조건에 만족하는 게 A거든요. 그리고 A 교비는 요거이면서 F1하고 F5가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경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얘는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1하고 2는 관계가 2가 선택한 함수값이 1이 선택한 함수값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하고 2의 관계는 무조건 이 8개 중에 누구든지 2개를 선택만 해주면 누가 누굴 가져갈지가 고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키 큰 순서대로 나열이니까. 맞아요. 뽑아만 주면 순서가 없다. 조합이죠. 선생님, 중복 조합은요? 중복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같다가 붙었어야 돼요. 그런데 같다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조합이죠. 왜냐면 같다는 키가 같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똑같은 걸 선택해도 되는 건데 지금은 같다가 없으니까 그냥 조합이에요. 선택을 서로 다른 걸 2개를 해서 놓기만 하면 큰 게 F2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 나름대로 또 F3과 F4의 관계는 또 요거랑 별도로 이루어지죠. 그때마다 그것도. F1, F2의 관계가 결정이 되면 F3, F4의 관계도 또 역시 8개 중에 2개를 뽑아만 주면 F3, F4가 또 키 큰 순서대로 가져가요. 이 중에 걸리는 게 있으면요. 예를 들어 F1하고 F3이 같으면요. 상관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1, 2 사이의 관계, 3, 4 사이의 관계, 고들끼리만 중요하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각자 조합으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때마다 일어나고 그때마다 일어나니까 각각이 일어나는 개수를 구해서 그들끼리 곱해준다. 곱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8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는 게 첫 번째 경우의 수고요. 두 번째도 연이어 그렇게 이어나가고 세 번째도 또 곱하고 네 번째도 8C2를 곱하게 되니 결국은 8 콤비네이션 2를 4번
연달아 곱하게 되는 거죠. 4번을 연달아 곱한다는 건 4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분모가 8 컴비네이션 2의 4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분모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F1하고 F5가 이 중에서 하필이면 같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F1하고 F5가 어떤 값으로 같은 값을 가지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F1하고 F5가 맨 처음에 우선 F1, F5가 가장 낮은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1보다 F2는 커야 되고요. 이때는 그대로 이제 F3, F4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끼리 관계가 있으면 돼요. 얘는요, 역시 1보다 F6이 크면 되고요. 이때도 역시 관계가 없어요. 그냥 F7, F8 이 관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1보다 F1을 크게 함수값을 가져가려면 1보다 큰 함수값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2, 3, 4, 5, 6, 7, 8, 7개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7개가 돼요. 이때는 F3이 F4보다 작게 설정이 되려면 이때는 그냥 조합으로 8개 중에 2개를 뽑아만 주면 F3과 F4가 가져가는 함수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키 큰 순서대로 나열. 이때는 1보다 크게 되니까 2, 3, 4, 5, 6, 7 역시 7개고요. 이때는 역시 8 컴비네이션 2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들을 다 더하게 되면 7 곱하기 8 컴비네이션 2 곱하기 또 7 곱하기 8C 이렇게 되죠. 그래서 7의 제곱 곱하기 8C, 이 8 컴비네이션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결과적으로는 이거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괄호를 해드릴게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제 얼추 규칙이 나와요. 왜냐면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얘가 2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F2는요, 사실 이거 한 번만 더 해보면 알아요. 2보다 큰 값을 가져가니까 얘는 몇 개인가요? 6개 가져갈 수 있죠, 종류가. 그렇다면 F3과 F4는요. F3과 F4는 역시 8 컴비네이션 2예요.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여기는 순서 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8 컴비네이션이 다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2보다는 F6이 큰 걸 가져가니까 이때는 또 마찬가지로 6개가 되고요. 3, 4, 5, 6, 7, 8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F7이 F8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이때 역시 8 컴비네이션 2가 돼서 6의 제곱 8 컴비네이션 2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쯤에서 이제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큰 틀로 본다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F1이 F5가 1로 고정되어 있을 때, 두 번째는 F1, F5가 2로 고정되어 있을 때, 그렇다면 F1, F5가 3으로 고정될 때 4, 5, 6, 7로 고정될 때까지 쭉 가겠죠. F1, F5가 8은 안 돼요. 왜냐하면 8보다는 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8은 안 되고요. 맥시멈 7까지는 가져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요, F2가 7보다 큰 수니까 8 하나죠. 그래서 이때는 1개, 이때는 역시 8C2, 이때 또 1개, 이때 역시 8C2.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요, 1의 제곱 곱하기 8 컴비네이션 2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느낌 오죠? 케이스를 구분했다면 각각의 케이스들을 모아줘야 정답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을 모두 더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분자에 올라옵니다.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느낌이 딱 오죠. 8 컴비네이션 2의 제곱이 묶여요, 지금. 8 컴비네이션 2의 제곱은 묶이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7의 제곱부터 6의 제곱, 아래로 내려가면서 1의 제곱까지를 더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요거는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잠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어떤 공식을 썼었냐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따라서 요거 마찬가지로 7을 여기 넣어주면요. 결과적으로는 7, 8, 15를 6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따라서 3, 2, 6, 3, 5, 15, 4, 8. 20에 7이니까 140인가요? 그렇다면
8 컴비네이션 2의 제곱이고 4제곱이니까 이게 약분이 된단 말이죠. 두 개까지는. 그래서 8 컴비네이션 2 중에서 여기는 지금 140만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8 컴비네이션 2의 제곱 중에서 140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8C 계산합니다. 8, 7, 2로 나누니까 4 곱하기 7을 하면 되고요. 4, 7에 28이죠. 그럼 28이 제곱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140이니까요. 결국 5가 돼서 정답은 28분의 5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이라 비교적 정답을 고르는 위치에 있어서 사실상 내가 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점검하기는 나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수작업을 좀 하면서 감을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제 조금은 겁을 먹고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예전처럼 아주 어렵게 나오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함수의 개수 수작업을 하면서 감을 잡아가면서 충분히 여러분 도전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자,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9번으로 가서 문제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 같은 경우는요. 얘가 사실 수작업으로 하면 생각보다 금방 풀리거든요. 28번보다 훨씬 간단하고 간결해요. 보시면요. 1, 2, 3 중에서 모든 숫자가 1개 이상씩은 포함이 되도록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선택한대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드는 생각은 사실은 중복 순열이거든요. 그쵸? 중복을 허락해서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6자리 자연수니까 중복 순열의 느낌은 나요. 그런데 제약이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중복 순열의 공식을 다이렉트로 바로 이용하고 싶다면 1개 이상씩 포함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좀 속을 썩어요. 왜냐면 누군가를 빼줘야 돼요. 중복 순열을 쓸 때는 안 뽑아도 된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중복순열 공식이 바로 들어가거든요.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무조건 포함이 하나씩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중복순열로 뽑았을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머리 아파지는 거고요. 중복순열로 접근하면. 그런데다가 1의 자리와 100의 자리 수가 같아져야 된다는 조건까지 이제 걸려 있어서 두 가지가 좀 믹스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순열로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있다가 중복순열로도 풀어드릴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일일이 센다의 법칙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세면 충분히 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서 그 풀이로 먼저 좀 해드려 볼게요. 대부분 친구들이 또 그렇게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요. 숫자 구성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접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중복순열을 가지고 접하는데 조건이 좀 까다롭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뭐 꼭 하나씩은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식의 문제가 들어가면, 조건이 들어가면 중복순열로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지만 차라리 수작업이 더 편할 때가 많아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동안 봤던 문제 유형 중에 중복순열로 바로 가지 않고 그냥 차라리 수작업을 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하고 100의 자리가 숫자가 같은 수가 들어오니까 11이 들어올 수도 있고 22가 들어올 수도 있고 33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우리는 11이 들어오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3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생각할 거고요. 11인 경우만 먼저 따져 볼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 자리들을 채워야 되는데요. 무조건 숫자가 1개 이상씩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1부터 3까지 중에 1은 있으니까 무조건 2, 3은 하나씩은 포함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요 4개의 자리에. 순서는 아직 안 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성을 정해줄게요. 나머지 2개만 구성을 더하면 되는데 2, 3이 들어갔고 여기에 1, 2를 채워 넣었다면 1의 자리, 100의 자리에 더 이상 내가 아쉬울 건 없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남은 2자리에 누가 와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적어도 하나씩은 다 껴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2자리에, 물론 자리 정하는 거, 순서 배열하는 건 다시 해야겠지만 나머지 2개를 더 뽑아줄 수 있는 경우는 1, 2, 3, 3개 중에 2개 뽑는 경우 예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1, 2, 3,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경우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일괄로 세주시면 안 되죠.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세는, 들어오는 걸 다 세지 마시고 일일이 세서, 그냥 공식화해서 세지 말고 일일이 세야 왜?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먼저 3, 3, 2, 2, 1,
1, 1 이렇게 이제 같은 거 두 개를 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거 두 개씩을 배정할 수도 있죠. 하나씩을 3, 2, 3, 1, 1, 1 다 2, 1 다 상관없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순서는 아직 안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경우들을 따져보시면 돼요. 어차피 1, 1은 고정 픽스 됐으니까 네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는 경우, 이렇게 넣는 경우 각각을 자리 교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2, 3, 3, 3이 들어온다면 4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죠. 이 조합은 3, 3, 3이 들어오니까. 그럼 2, 3, 2, 2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끝났어요. 2, 3, 1, 1 들어오면요. 4 팩토리얼을 2 팩으로 나누면 되죠. 1, 1이 들어왔으니까. 2, 3, 3, 2 오면은 4 팩을 2 팩, 2 팩 나눠야 되죠. 그 다음에 2, 3, 3 하나 오면은 3, 3 같은 거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2배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2, 3, 2, 1 하면 역시 2, 2가 같은 거 한 세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또 있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가 세 세트네요. 그렇게 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요. 4, 2, 8이고요. 4, 3, 12에다가 3을 곱하니까 36개가 되고요. 4, 3, 여기 4가 날아가니까 6이 되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50이 되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1로 고정됐을 때 말고도 2로 고정됐을 때, 3으로 고정됐을 때도 같은 얘기를 진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50 곱하기 3 해서 150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28번보다 주관식이라는 거 빼고는 더 어려운 구석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말이 너무 어려웠다. 더 어려운 구석을 찾아보기 쉽지 않죠. 계속 어렵네요. 아무튼 네, 근데 제가 느끼긴 그런데 뭐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또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이수 작업은 오히려 쉬운데 얘를 중복 순열로 접근하다가 오히려 에러난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지금 그게 굉장히 걱정돼요. 특히 저랑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났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관식은 항상 확률과 통계를 풀 때는 크로스 체크를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풀이를 2가지 이상으로. 그럴 만한 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주관식이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요 조건과 요 2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이런 생각은 똑같아요. 1의 자리, 100의 자리가 똑같은 수치가 들어오는 거는 맞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를 배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럼 1, 1이라고 고정시켜 놓고 나중에 2, 2일 때 3, 3일 때 3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세트를 먼저 따지고 보자고요. 그러면 1, 2, 3 중에서 4자리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경우니까 사실상 3파이 4예요. 맞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잠깐만 다른 예제 하나만 보고 올까? 우리 이런 거 기억나니? 우리 예전에 했던 것 중에 5자리에다가 1, 2, 3을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하는 경우인데 대신에 적어도 하나는 꼭 들어가야 돼.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거의 교과서 예제 수준의 수능 특강에도 있었고, 제가 했던 수능 개념에도 있었고, 교과서에도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의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제 얘가 3파이 5라고 하지만 3, 3, 3, 3, 3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2개 이하로 구성이 되는 건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 2, 1, 2, 1 이런 건 다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개 이하로 구성되는 걸 빼는 거예요. 근데 그 2개를 누구로 선택할 것이냐? 1, 2냐, 1, 3이냐, 2, 3이냐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3세트를 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빼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안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2개 이하기 때문에 1개로만 구성된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3세트만큼을 겹쳐 센 거예요. 그래서 1개로만 들어가 있는 걸 3세트만큼을 다시 더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죠. 왜냐면 이 안에서 둘을 선택했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여기가 1, 2를 선택해서 1, 2로 다 구성을 했지만 1, 2로 구성한 게 요 안에 들어와 있지만 1, 1, 1, 1, 1도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치만 13으로 구성한 것들에도 요 2파이 요 안에 11111이 들어갔을 때 이건 2번을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한 번씩은 더해야 돼서 1111, 2222, 3333을 더한 꼴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50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랑 거의 뭐 답을 외우기까지 했던 3의 5제곱이면 243이고요. 요거는 32에 3을 곱하고 얘는 이제 3을 오히려 더하는 개념이라 그죠? 93을 빼니까 이렇게 되죠. 답을 외워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요 아이디어를 살려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3파이 4에서 뭘 빼주는 거냐면 2개 이하로 이제 구성되는 걸 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1은 무조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1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사실상 여기가 2, 3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2, 3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빼줄 때 뭘 빼주면 되냐면요. 1, 2로 구성되거나 1, 3으로 구성되는 걸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2개 이하로 구성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파이 4를 빼주되 아까 같은 경우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걸 모조리 다 빼줬지만 이번엔 2세트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 경우는 1111과 1111이 2번 겹쳤죠. 그 세트만 겹치죠. 그래서 그것만 다시 더해주시면 돼요. 요게 1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저걸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요. 결과적으로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고 얘가 30이죠. 그리고 더하기 1이고 3의 4제곱이니까 8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50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트가 1, 1일 때, 2일 때, 3, 3일 때 다 있으니까 50 곱하기 3에서 결국은 또 150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되는 문제라 아까랑 답이 똑같죠. 이 150이랑은 달라요. 이건 완전 다른 문제고요. 이건 우연의 일치고 요거는 아까 나온 정답과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으로 하다가 얘를 실수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그게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신이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공식을 쓰지 마시고 수작업이 훨씬 더 나아요. 특히 실전에서도요. 그래서 내가 공식으로 해서 답을 맞춘 경험이 여러 번 있다. 그러면 공식을 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습관적으로 쓰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면 시도해보는 거라면 절대 실전에서 쓰지 마시고 그때는 오히려 수작업이 훨씬 낫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오히려 일일이 세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었던 그런 식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에 12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문제가 이제 30번이 표본 평균의 분포에다가 모집단의 이제 분포를 그걸 이용해서 추측해내는, 그러니까 추정은 아니고요. 추측해내는 그 모집단의 상황을. 왜냐하면 12개의 공 중에 공이 1, 2, 3이 적혀있는 1, 2, 3, 4가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는데 그 몇 개씩 있는지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건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맞춰가야 되는 문제예요. 결국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도. 근데 풀어놓고 나면 이게 확률과 통계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딱 이거 답인데? 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식의 문제예요. 뭐 숫자 세는 느낌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정답률은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세는 문제보다는. 자, 어쨌든 4개의 수의 합을 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제가 1, 2, 3, 4의 공이 몇 개 들어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x랑 분리해서 그냥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제 이게 몇 개씩 들어있는지를 사실은 모르니까 이게 걔는 1일 거고 그건 이제 추측해 가야 되는데 여기가 x가 4가 되는 확률이 81분의 1이라는 뜻이고요. x가 16이 되는 확률은 16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확률 중에서. 근데 얘들아,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이잖아. 그러면 게다가 x는 뭐야? 합이잖아. 합. 4개의 합. 4개의 합이 4가 되려면 누구 조합밖에 없지? 보고 다시 넣고 보고 다시 넣고 하는데 그 4개를 더한 게 4가 돼야 돼. 그럼 누구밖에 없어? 1111. 그쵸? 마이너스나 0은 없으니까. 그래서 x가 4가 되는 확률이 1111 조합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1이 몇 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게 나오는 확률을 P라고 한다면 P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결국. P 곱하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속 그것만 나오니까. 순서 정할 필요 없고. 근데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81분의 1이죠. P가 얼마야?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얘가 3분의 1인 거예요. 됐나요? 또 마찬가지로 요거 16이 나오려면 4개의 수를 더해서 16이 나왔다는 건 4444밖에 없어요. 맥시멈이 4인데 3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16보다 작아지니까 합이. 그래서 얘를 만약에 Q4가 나오는 그 4444 조합인데 4가 나오는 확률 Q라고 한다면 얘도 Q 4제곱인데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16으로 나눠주면은 81 곱하기 16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3 곱하기 4분의 1의 4제곱이니까 3 곱하기 2의 4제곱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6의 4제곱이에요. 이게 6분의 1의 4제곱.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Q가 또 6분의 1이에요. 이쪽이 6분의 1인 거죠. 요 두 가지를 구해내셔야 돼요, 우선. 그러면 요 PQ 요건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제가 새로 세팅을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됐고 새로 여기를 PQ라고 다시 세팅할게요. 요걸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PQ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요 둘을 더해서 1에서 빼면 되니까 6분의 2죠. 6분의 3이죠. 2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PQ의 합은 2분의 1이라는 식이 하나가 아주 중요한 식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식이 더 있어야 PQ를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식을 이제 이 나조건에서 끌어내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좀 미묘하게 여러분이 이 관계, 변수들의 관계를 좀 정확하게 간파하셔야 되는데요. x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x라는 것은 4개의 수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럼 얘들아, 그럼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 지금 y라는 변수를 가지고 여기서 y의 평균을 구해볼까? y의 평균을 구해보면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해볼게.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2p 더하기 3q 더하기 3분의 2. 이게 이제 y의 평균이야. 근데 여러분 뭘 알고 있냐면요. 모집단에서 내가 모집단에서 크기 n짜리 표본을 추출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모집단에 있는 모평균을 m이라고 하고 모집단에 있는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기 n짜리 표본을 추출해 놓고 봤을 때 그 그 표본 평균 있죠. 추출을 해서 그것들을 평균 낸 거 n개를 x1부터 xn까지 더해서 n으로 나눈 게 x바잖아요. n개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x바의 정의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확률 변수 x바의 평균은 모집단에 있는 모평균과 같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또 이렇게 만든 모평균의 분산, 이렇게 만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 모집단의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아요. 요 사실이 알려져 있고 사실 이건 작년에 수능 가형에서 기본 문제로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기본 문제로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y의 평균이 요거죠. 이제 요건 잊어버리시고 요 내용만 기억하시고 변수는 이제 우리끼리 쓰는 약속대로 할 거예요. y바의 평균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요거랑 같다는 거죠. 그 얘기할 수 있죠. 평균은 같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y바는 뭐죠? y바라는 건 y1, y2 이렇게 이제 뽑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4로 나눈 거. 모집단에서 크기 4개짜리 표본의 크기 4인 표본을 뽑아서 그거를 평균 낸 거. 그거잖아요. 이게 표본 평균이니까. 근데 문제로 다시 가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확인한 4개의 수의 뭐를? 합을 x라고 하자. 이 합을 x라고 하자. 그랬어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y바는 4분의 x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x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요 얘기랑 우리 예를 들어 2x 더하기 1의 평균이다. 그럼 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변수
바꿀 수 있고요. 맞아요. 또 분산 같은 경우는요. 요거 제곱으로 나오면서 4의 vx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요 두 가지 내용이 또 쓰여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요. 요거 4분의 1이니까 요거는 4분의 1의 2x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2x 문제에서 줬어요. 9라고. 그러니까 이게 4분의 9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쪼르르르르르르 올라가면 얘가 결국 4분의 9인 거죠. 그럼 2p 더하기 3q가 요게 계산하면 1이니까 여기서 1을 빼서 4분의 5가 되는 거죠. 4분의 5가.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식이 2p 더하기 3q가 4분의 5야. 이 식이 나와요. 그리고 p 더하기 q는 2분의 1이야. 요거 하나랑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다 다 2배를 해서 이렇게 되고 두 식을 뺄까요? 그러면 q가 4분의 1이 나오죠. q가 4분의 1이면 p도 4분의 1이네요. 여기 넣어주시면 되니까. 맞아요. 따라서 pq가 4분의 1로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이 표만 있으면 사실 우리는 이제 무서울 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분산 구하러 가면 되거든요. 됐죠? 이 표를 완성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가장 중요한 얘기였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 저 표를 토대로 분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은 x의 분산이에요. 그러면 x의 분산 이전에 y의 분산, y바의 분산을 먼저 생각해 보죠. y의 분산인 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4분의 4가 되겠죠. 4분의 9가 되겠죠. 6분의 16이 되겠죠. 평균의 제곱을 빼야죠. 평제, 평균의 제곱인데요. y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y의 평균은 4분의 9였어요. 그거의 제곱을 뺍니다. 16분의 81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가 또 1이네요. 3분의 8, 3분의 1, 3이네요. 3분의 9니까, 그쵸? 3, 1이니까 4, 4 더하기 4분의 9, 빼기 16분의 81이네요. 요거 계산하면 4, 4, 16에 4분의 25가 나오죠. 4분의 25에서 빼게 되죠. 그러면 16분의 100에서 81을 빼니까 19가 되네요. 16분의. 맞아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y의 분산이에요. 자, 그럼 다시 요 위에서 하듯이 똑같이 y바의 분산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보자고요. y바의 분산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었죠? 요거랑은 아까 y바의 평균이랑 y의 평균은 같았어요. 모집단의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았죠. 그러나 모집단의 모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n으로 나눈 차이가 있었죠. 따라서 이 모집단의 모분산을 n으로 나눠주면 이 표본 평균의 그 분산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 값에다가 여기서 n은 뭐예요? 크기 4짜리 표본을 추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해주면 맞죠? 4분의 1을 여기다 해주면 얘가 비로소 같아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걸 한 번만 더 쓸게요. 이 옆으로 쓸까요? 됐나요? 그런데 그게 16분의 19였어요, 얘가. 됐어요. 자, 다시. 이번에는 우린 사실 x가 궁금해요. x가 뭐였어요? x는요. y1, y2, y3, y4를 더하고 4로 나눈 거를 y바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 4개의 합! 요거 자체가 x였어요. 그쵸? 4개의 합. 4개를 추출해서 평균 낸 건 y바지만 4개의 합. 이게 x였죠? 그게 결국엔 4분의 x라고요. 그쵸? 따라서 요게 이거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x의 분산이 궁금한 거죠. 그럼 요건 16분의 1로 나오는 거 방금 말씀드렸었고요. 변수 변환할 때 밖으로 나올 때 제곱으로 나오죠.
따라서 요거 약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Vx는요 4분의 1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Vx는 P분의 Q 서로 설정하고 그들을 더하게 되니까요. 정답은 2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PQ는 문제에서 준 서로의 PQ랑 다르죠. 예, 그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그냥 확률을 설정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면 23이다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약간 새로운 느낌도 있었고요. 작년에 수능 예시 문항으로 제시됐던 마지막 문항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최근에 평가원에서 예시 문항은 어쨌든 실제로 시행한 시험은 아니었으니까 평가원에서 실제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이렇게 30번 문항으로 통계를 내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충분히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서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30번이 아니더라도 앞부분 문항 뭐 조금은 어려운 준킬러 정도 그 정도 문항에 충분히 중고난도 문항에 배치할 수 있는 정도의 문항이고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정리를 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시험을 토대로 여러분 내가 잘 봤어, 못 봤어 이런 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월부터 이제 수능까지 사실 한 달 더 남았잖아요. 이 정도면 어쩌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생각보다 길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잡고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 달은 생각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기간은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 본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나의 약한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영리하게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해서 수능 그날은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은진이었습니다.